소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이슈 인사이드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상황이 마치 전시 상황 같았거든요. 의회 안에 좋게 수백 명이 되어 보이는 군인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런 경우 처음 아닙니까? 예, 남북 전쟁 때 의회가 야전병원으로 쓰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는 처음이 아닌가 거의 못 봤던 광경인데 사실 저기서 그럼 군인들이 자고 있는 건가?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았나 봅니다. 네. 또 시청자들이 많은 문의가 있었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숙소는 따로 있고 이제 지금 교체하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사실 이 군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요. 우리가 흔히 알려진 것보다 새로운 보도가 속속 나오면서 훨씬 더 위험했던 상황인 게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폭도들과의 거리가 30m. 그러니까 거의 근접했군요. 거의 근접한 상태로서 피신하셨던.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오작동하는 현장. 그러니까 워싱턴이라기보다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같은 현장. 이게 오늘날 현재의 슬픈 모습입니다. 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진 셈이죠. 그럼 지금부터 탄핵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간 건데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안에서 탄핵 절차가 완료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뭐 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서 상원에서 맞습니다. 일종의 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의 상원의원들이 이걸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20일까지는 이거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어쨌든 탄핵은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미치 매코넬의 얘기가 묘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왜냐하면은 사석에서 지인들에게는 탄핵이 이게 상당히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추측컨대 본인이 리더십으로 있는 공화당 상원에서는 이걸 처리하게 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집토끼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공을 민주당한테 넘겨서 20일 이후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한번 네. 적당히 눈치를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좀 부담도 덜 수 있고요. 그렇죠. 저는 대통령 탄핵이 임기 중에만 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탄핵이 가능하군요. 이런 경우 처음이죠? 네. 네, 처음이 참 많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렇게저까지 탄핵을 하려는 겁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이 단지 이 탄핵만을 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다. 더한 게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바로 탄핵 소추안 원본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이 내용이 있는데 탄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미국 내에서 명예, 신뢰, 이익과 관련된 직책도 맡을 수 있는 자격, 이걸 박탈한다는 내용이니까요. 아예 공직에 나갈 자격을 없애겠다 이건데 네. 미국에서는요. 사실 헌법으로 사실 이 탄핵이 상원에서 표결이 되면 추가 표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직에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소추안에 이렇게 명시한 것, 그것은 아예 쐐기를 받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결국 2024년에 대통령에 못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인생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략의 측면, 그러니까 다시 정치에 못 나오게 하는 전략의 측면만이 아니고 공화당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트럼프의 행동은 그러니까 실제로 정황상 이 어떤 이런 불복 행동, 반란 행동을 선동했다는 점에서 이건 대통령으로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당의 계산을 떠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헌법의 신성한 의무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파를 떠나서 네. 민주주의의 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불복을 했고, 그리고 뭐 소송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조지아주에 뭐 굉장히 안 좋은 전화도 많이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펜스 부통령에게 이거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제 펜스 부통령은 나는 헌법을 따르겠다라고 그걸 거부를 했더니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의회 밖에 교수대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시위대들이 들어가면서 펜스 부통령이 목을 매달아야 된다라는 구호를 외친 장면인데, 선택하죠. 네, 사실상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방조를 했던 아니면 뭐 조장을 했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은 만큼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당시 난입을 주도한 사람들이 극우 집단 소속인 게 이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네, 당시 이 펠로시 의원 집무실에 난입을 해서 발을 책상에 올려놓고 여기다 사진까지 찍고 편지까지 훔친 사람 알고 봤더니 뭐 총기 옹호 단체 리더로 밝혀졌고요. 네. 의사당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폭동 현장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사람도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한 지부의 설립자였고요. 무엇보다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죠. 바로 제이크 엔젤리인데 상의를 탈의한 채 뿔 달린 모자를 쓰고 선조기를 단 이 창을 나타나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이 극우단체 QAnon의 일원으로서 열혈 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네네. All right, so wha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about the Q movement, it is not just local to the United States, it is all over the globe because what it deals with is corruption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power, whether they be, the executive branch, the legislative, or the judicial, okay?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말을 하네요. 큐아넌 그리고 프라우드 보이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죠. 그렇습니다. 주요 지지층이고 가장 극단적 세력, 백인 우월주의고 마초의 그 남성들, 그들인데 네오나치, 신파시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대선 1차 토론 때 프라우드 보이스를 언급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충격적이었잖아요. 물러서서 대기하라. 대기하라. 그런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멘트를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멘트가 있는 순간 그걸 지켜본 프라우드 보이즈 회원들은 드디어 미국의 제도권이 메인스트림이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고무됐고 그런 고무가 오늘날의 이런 끔찍한 사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다가 큐어넌의 경우에는요, 2017년 말에 이 극우 인터넷 게시판에 큐라는 이름으로 온갖 음모론을 썼는데 여기에 추종한 사람들이 집단을 좀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아성애자와 사탄 숭배자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들을 옹호하면서 양지로 끌어내면서 더 문제가 된 겁니다. 지지자라고 챙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어요. 네, 그래서 큐어넌이 이 게시물을 올리면 이걸 리트윗하기도 하고요. 큐어넌이 날 지지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애국자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지난 11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지금 정치권까지 입성을 한 거예요. 이 큐아논이. 그렇군요. 네,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이 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SNS에 큐아논을 지지한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사탄 숭배자 그리고 소아 성애자들을 이번 기회에 축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또 했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느 사회든 이 극단주의자는 다 있기 마련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사실상 방조하고 또 사실 조장을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판이 돌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는 어쩌면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탄핵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십니까? 네, 상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67명이니까 공화당에서 17명의 반대표, 그러니까 찬성표가 나와야 됩니다. 일종의 배신표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는 첫 번째 탄핵하고는 확연히 다르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이들을 부추겨서 시위대가 의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또 내년에 네, 중간 선거가 또 있어요, 미국에. 그렇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처럼 미치 매코넬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 과연 그의 이제 선택을 지켜봐야 되는데 미치 매코넬 입장에서는 방금 김 박사님 얘기처럼 중간 선거도 이겨야겠고 대선도 이겨야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품이 있는 또 다른 트럼프 아닌 트럼프, 야비하지 않은 트럼프,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은 트럼프 네. 이런 후보를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탄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조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복잡한 계산 속에서 매일 불면의 밤을 지새울 것 같습니다. 불면의 밤을 네 알겠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새롭게 들어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이번 탄핵 소추안이 미국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